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음,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취업이 돼서, SI 그냥 엔지니어로 한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야후 재팬에 입사를 했어요. 검색사업부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한 2년 정도, 우리나라의 네이버인과 비슷한 서비스, Q&A 서비스를 처음에 런칭하고 만들고 개선하고 이걸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가 되게 잘 돼서 아마 지금 제가 그죠, 야후에서 나올 때에는 유저수가 6,5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예, 그렇게 좀 서비스가 잘 됐었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서버 사업으로 이동을 해서,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 YDN이라는 야후 디벨로프 네트워크라는, 광고 플랫폼을 설계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후에서 광고 사이언스부, 데이터 사이언스부가 생겼는데 그때 데이터 분석팀 리더로 일을 했고 그 외에는 매칭 알고리즘 개발 및 최적화 쪽에 일을 했었고요. 이 서비스 좀 되게 좀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잘 돼서 되게 매출도 많이 올리는 서비스가 됐었고요. 그 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부의 부장, 그다음에 미디어 사업부 광고 총책임자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약간 데이터와 디자인을 약간 융합한 그런 부서를 회사 안에서 만들어서, 어, 만드는 챌린지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디자인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면서 디자인부의 부장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보드 멤버로도 일을 하다가 2018년에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소셜벤처 레이더랩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몇 개의 회사의 사회 CTO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커리어는 새 아이의 엄마라는 커리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슬라이드 만들다가 제가 되게 일을 하면서 아이가 셋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슈퍼우먼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내 슈퍼우먼 지수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슈퍼우먼으로 보였을까라는 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랬었고요. 어, 그 제가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되게 빠른 나이,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게 됐었는데 어, 그 일을 너무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겨버린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내가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이보다 되게 더,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육아에 대한 마인드셋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게 쉽지 않은 면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마인드셋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미친 3살도 죽이고 싶은 5살도, 음, 되게 용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되게 한창 일을 할 때인데 되게 고민이 되게 많긴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회 초년생일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했던 것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사회 초년생일 때는 되게 일을 하기 위한 소양을 여러 가지를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함으로써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습득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육아는 체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병행을 하는데도 그렇고 좀 그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면서 되게
그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좋은 점도 되게 많았던 거는 시간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항상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내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능력이 되게 많이 제가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된다든지,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몸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숙면으로 잘, 네, 연결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아이이기도 한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인재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어, 지금도 제가 이거는 하면서 느끼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워킹맘, 일과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예, 가장 필요로 할 때, 필요해서 일을 하는데, 그거를 항상 매 순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가장 옆에 있어줘야 할 때, 그럴 때를 잘 캐치를 해서 그런 걸 채워줌으로써 일과를 병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숨길 수 없는 미친 존재감이 저한테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여자에다가, 외국인에다가, 새아이 엄마에다가, 저는 거기다가 여성분들이 별로 없는 엔지니어 필드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건이 딱 있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굉장히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목소리도 큰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 내가 어딜 가든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일을 잘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어,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해 가면서,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 개 다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두 개 다 잘하는 타이밍이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겹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하는 타이밍과 그 육아 입증해야 하는 타이밍을 잘 밸런싱을 시키면서 어, 그 약간 처음 초창기에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확실한 결과를 딱 내므로써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의 일 진행을 저의 그 육아와 저의 라이프 스케줄에 잘 맞춰서 일을 스케줄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니까 어, 육아도 그렇고 일도 너무 편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서비스가 막 그로스를 할 때 되게 할 일이 정말 많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중요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포지셔닝을 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서비스를 리리스하는 그 스케줄링을 다 저의 육아와 그 출산과 복귀의 스케줄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그 서비스 릴리싱 그 스케줄링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은 되게 일에 누가 키워도 잘 크거든요. 네. 그, 근데 아이를 이렇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가 사회성이 막 발달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가 된다든지 하면 좀 아이에 집중을 많이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좀 일을 좀 약간 되게 많이 줄이고 아이한테 좀 약간 되게 단기간에 필요한 시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때 아이가 그 만족이 좀 되면은 되게 그죠. 온보딩이 잘 되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다 한꺼번에 잘하려고 되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타이밍을 보고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둬서 포커싱해서 일을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어, 되게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거기다가, 제가 야후에서 서비스를 만들면서, 제 꿈이 생긴 것도 있었는데, 일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승진을 잘 하고 싶었고, 커리어도 남들보다, 그죠, 더 멋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리더 승진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서비스를 되게 거의 다 이제 설계를 하고 다 만들고,
매니징을 다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다음에 리더가 자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리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나중에 안 됐었는데, 안 돼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막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왜 내가 아니냐. 이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 내가 다 만들고 설계에 내 손이 안 간 곳이 없는데 왜 내가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 그때 리더가 하는 말이, 너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 되게 진짜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어요. 어, 회사에서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음, 어, 본인이 뭔가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부하 직원이 에게 눈이 한 번 더 가고 그 친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죠. 하고 싶은 건 꼭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몇 년에는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매니징을 해야 할지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함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좀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어, 그죠.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더 많이 그런 생각, 그런 고민했었는데, 직속 상사보다는 되게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고 멋있는 분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승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직속 상사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능력하고 태클 거는 상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서는, 그러니까는, 탈출을 해야지만이 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직속 상사의 관계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멋있고 되게 막 이런 사람들보다의 관계보다는 승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게 기회가 올 때마다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은 좀 일단 접어두고 일단 기회가 왔으면 먼저 해보고 나서 내가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게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 내가 새로운 걸 챌린지를 하고 나서에 대한 경험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는 무조건 나를 믿지 말고 절대 이때만큼은 겸손해지지 말고 일을 해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여성분들과 일을 해보고 해봤을 때 여성분들은 특히나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많이 겸손해지세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때만큼은 겸손해지지 않는 게 승진이나 커리어업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 필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 필드로 약간 필드 이동이 되고 나서 그 되게 어려운 매니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학부 졸업에 그냥 그런 엔지니어였었는데 저랑 같이 있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부가 생겼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저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거의 뭐 동경에서도 그죠 일본에서도 동경대 막 와세다 이런 대학을 나온 친구들 이 일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스터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거를 겸손하게 그분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하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쳐줘 하는 것보다도 스터디를 만드는 것을 거기 안에서 모르는 거를 이제 티 안 내고 배우는 것도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잘난 분들과 일을 협업을 해서 잘 할 때는, 내가 그들과의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가기보다는 그들과 다른 점을 찾아서, 매니징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고, 좋은 걸 잘 만들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잘하고, 그걸 또 잘 어필을 하고, 그리고,
좋은 걸 잘 만들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혼자 잘하기보다는 다 함께 잘하는 게 훨씬 본인의 역량과 그런 승진과 커리어업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 더 그 영향력이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디자인 필드 전혀 약간 색깔이 다른, 특히나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쪽으로 갈 때는 색깔이 전혀 다른 분들과 일을 했어야 됐었는데, 회사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프로덕트를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갈 때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버텀업이나 탑다운을 잘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되게 일반적으로 뭐 2대 8의 법칙이 있기도 한데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거를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진짜 큰 변화는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변화해 갈 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이렇게 동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되게 예전에 네이버에서 기업가 정신 세미나를 했을 때 발표했었던 자료도 있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이렇게 저의 커리어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아이의 성장에서 배우는 매니지먼트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 뭐 부장이 되고 더 큰 조직을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될 때 아이가 딱 같은 시점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고 이렇게 사회성이 생기고 더 많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졌었는데 그게 굉장히 싱크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뭐 팀워크를 시작을 하고 하면은 어느 팀이나 그런 잘하고 싶은 사람과 방관자와 방해자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매니징을 할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운영을 해 나가는 거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에서도 되게 매니지먼트의 관점을 되게 아이들의 성장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나 뭐 바꿀 수 없는 요소들 있잖아요. 뭐 쉽게 학교에서는 이제 뭐 선생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바꿀 수 없고 회사에서는 뭐 직장 상사나 뭐 이런 뭐 진짜 회사 그 자체를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제약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도 아이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았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뭐, 일사아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편이 됐을 때 어떤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지, 어떤 밸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성장과 굉장히 싱크가 잘 되면서, 매니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소가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굉장히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그 회사 매니지먼트, 이렇게 싱크가 잘 되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에서, 거꾸로 이제 육아에 좀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도 인재를 육성을 할 때,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디렉션이 필요할 때랑 서포트가 필요할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의 서포트가 들어가면 좋고, 어떤 식의 디렉션이 하면 좋은지를 회사에서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 육아에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고,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들한테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육아 노하우로 거꾸로 이제 제가 많이 배워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